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3일은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일부 분들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이제 내일에 걸쳐서 이 2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미국 대선이 우리와 어떻게 다르고 현재 미국 대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해에 트럼프 혹은 바이든 중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선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이런 선거라면, 미국은 선거인단이라는 대표자를 먼저 뽑고 그 대표자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 선거인단은 각 주의 주민들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하는데, 예하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55명, 인구가 가장 적은 엘래스카에는 3명의 선거인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 미국적으로 선거인단이 538명 있는데, 이 중에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의 표를 얻는 후보가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인단에 의한 이제 대통령 선거 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51%가 트럼프를, 49%가 바이든을 뽑으라고 이제 표를 주었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캘리포니아 55명의 선거인단 표, 이걸 몽땅 트럼프가 가져가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거를 진행해 보면, 지난번 2016년이죠.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유권자 투표 득표율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48.2%로서 당시 46.1%인 트럼프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별로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결국은 306명, 306명으로서 힐러리 클린턴이 232명을 앞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역별 몰표가 나올까요? 예를 들면 호남은 묻지마 민주당, 영남은 묻지마 국민의힘, 뭐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면 뉴욕, 보스턴, 시카고를 포함하는 북부 지역은 대체로 진보적인 민주당을, 남부주들은 보수적인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 공화당을 상징하는 지역들은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북부주들은 블루 스테이트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전통적인 텃밭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해하면 지난번 2016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이전 지지 지역이었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3개 주에서 승리해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 20일 현재 미국 대선에서는 누가 앞서 나가고 있을까요? 사실 8월 초순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고히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이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TV로 보고 있는 바로 미국에서의 이 흑인들과 관련한 이제 시위 때문인데, 바로 8월 23일 위스콘신주에서 흑인 제이컵 블레이크에 대한 경찰의 총격, 이런 과잉 이런 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 대대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 시위가 약탈, 방화 등 과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방화와 약탈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법과 질서라는 슬로건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법과 질서를 바라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6.6%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예측 불허한 이런 인물이므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다섯 가지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최종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 변수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경제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회복의 조짐이 보이면 이는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경제 처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믿음을 주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후보 간 TV 토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 입심이 세기 때문에 실제 이 TV 토론에 일단 나와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바이든 후보를 향해서 다양한 비리, 있던 없던 비리 사건들을 계속 집중 공격하고 몰아붙이면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쩔 줄 몰라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 바이든 후보의 본원적 취약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열정을 자아내는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보고 uninspiring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uninspiring이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업적도 없고 아들 문제 역시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반중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반중국 캠페인이 실제 중국이 미국의 위협적인 그런 대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바이든, 중국의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이든을 이런 반중국 패키지로 몰아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건 전문가마다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남은 기간에 이 문제가 어떻게 좌우되는가가 이제 좌우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인종 문제와 법 질서 문제입니다. 맨 처음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와 그 다음에 제이컵 블레이크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서 미국적으로 Black Lives Matters라는 Black Lives Matter 이런 운동이 이제 인종차별 운동이 벌어졌는데 제일 처음에 이런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바이든 후보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인종차별 반대 운동 참여자 가운데 일부가 폭력 및 방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 대혼돈과 파괴의 대결로 새롭게 이것을 프레임하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최근에는 도시, 교외 지역 거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법과 질서, 그리고 지금 그 폭력 시위 세력을 바이든과 같은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로 몰고 가는데 이러한 프레임에 호응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폭력화되고 과격화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법과 질서 프레임이 먹혀 들어가고, 또 이것은 무당파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 진영으로 동조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다섯 번째는 우편 투표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부정한 투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흑인이나 또 라티노 유권자들은 백인보다 우편 투표에 더 우전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편 투표의 무효화를 지금 계속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에 대한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트럼프 지지자에 비해서 더 우편 투표를 선호하고, 반대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 지지자에 비해서 훨씬 더 당일 현장 투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투표 결과만을 가지고 자신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후 우편 투표를 무효라고 선포하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미국의 현 대선 상황과 우리와 미국의 대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트럼프 대통령 혹은 바이든 후보가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반도 정세에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주게 되는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